자, 상상해보자고요. 5분마다 오직 한 픽셀만 찍을 수 있는데 참여 인원은 1000만 명이 넘어가는 거대한 온라인 캔버스가 있습니다. 이런 미친 속도로 채워지는 캔버스에서 그림 완성할 자신이 있으신가요? 이건 뭐 석전하는 가운데서 1000피스 도미노 쌓는 게 더 쉬울 지경일 것 같은데,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나 멋진 그림들이 만들어졌단 말이죠. 이 이벤트의 이름은 알플레이스, 바로 저번 영상의 주제였죠. 근데 설마 이 그림들이 저는 이쪽에서 그릴게요, 그럼 저는 저쪽에서 그릴게요, 이렇게 순탄하게 그려졌겠어요? 야, 저 새끼들 자리 뺏어 먹어가네. 형은 상대 안 가려. 다 부시고 다닐 거야. 헤헤, 야, 얘네 그림에다 야추 좀 그려볼까? 아유, 다 만들었네. 이제 애들이 못 망치기만 지키자. 언제 눈치채나 보자. 진짜 개 난장판이었는데, 근데 놀랍게도 이런 곳에서 아예 영상까지 구현해낸 이들이 있다면 믿어지시나요? 영미권 최대의 이벤트 알플레이스에서 벌어졌던 별의 별 사건들. 자, 오늘 알아볼 것은 알플레이스의 이모저모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온갖 방해 공작 때문에 그림 완성 난이도는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도너 케밥은 모너 케밥으로 바뀌었고, 보너의 뜻은 아니 얘들아 막으라고! 캘리포니아는 게이 포르노로 바꾸려는 세력과 끊임없는 공방을 이어갔죠. 라디오헤드 게시판에선 암네시악 앨범 커버를 그리려고 했는데, 방해 세력들은 라디오헤드 플레이스 피너스란 게시판까지 만들어서 야추를 더 그리려 했고, 그 결과 진행 기간 내내 야추가 지워졌다 그려졌다 몇천 번이 반복되었습니다. 또 이런 커여운 그림이 그려지기도 했는데 자꾸 여기에다가 분홍색 점을 찍는 바람에 굉장히 민망해지기도 했죠. 뭐 그래도 이 정도면 잘 지켜냈죠. 하지만 어몽어스는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혼돈의 캔버스 속에서도 압도적인 힘을 자랑하며 캔버스의 대부분을 먹어치우는 그림도 있었습니다. 바로 국기들이었죠. 국가들 중에서도 프랑스와 독일은 참여 인원들끼리의 합이 잘 맞아 압도적인 영토 확장의 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영토 확장에 목숨을 걸자 레딧에서는 이를 종용하기라도 하듯 2023년엔 국가별로 찍어낸 픽셀의 수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당연히 이 순위권에 든 국가들의 국기는 눈에 띌 정도로 엄청 크겠죠. 400만 픽셀이나 찍었다는 캐나다의 국기는 어디 400만 픽셀이래며. 이게 어떻게 400만 픽셀이야? 이거 통계 잘못낸 거 아니야? 해서 찾아보니 아하! 국기의 크기가 400만 픽셀이란 게 아니라 이쪽 구역에 총 400만 번 픽셀이 찍혔었단 뜻이었네요. 오해할 뻔. 이 좁은 곳에 픽셀이 400만 번 찍혔다고? 대체 어떤 싸움이 벌어진 거야? 해서 타임랩스를 확인해 보면 진짜 개 지랄이 나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 좀 내비둬. 아니, 캐나다가 딱히 미움받는 국가도 아니고 크기도 작아서 어그로도 안 끌릴 텐데 왜 이렇게 방해받는 걸까요? 그 이유는 2022년 캐나다 유저들끼리 서로 손발이 안 맞아 국기 하나 완성 못하는 모습이 일종의 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얘네 정도는 아니지만 캐나다 국기도 그리기 꽤나 까다롭죠.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그리면 안 될 거 아니야. 무슨 방사능 때려 맞은 나뭇잎 모양이라 캐나다는 즉시 놀림감이 되었고, 지들이 봐도 좀 아니다 싶었는지 일단 이말년식으로 냅다 낙인부터 찍어냅니다. 근데 이미 놀림감이 됐다 했잖아. 때문에 여기에 어그로가 끌리며 온갖 사람들이 방해하러 옵니다. 결국 캐나다의 국기는 뭉툭해졌다가 팔이 몇 개 더 솟아났다가 파이어볼이 됐다가 마리화나가 됐다가 캐나다 스펠링도 자꾸 망가지던 끝에 어몽어스로 변하더니 결국은 말이죠, 바나나가 되어버립니다. 캐나다인들은 위에 멀티를 까서 어그로를 흘리려 했지만 그냥 거대한 바나나의 자리를 만든 꼴이 되고 말았죠. 다른 게시판, 검정 픽셀이 찍히다니 우리 그림 망가졌어. 캐나다 게시판, 슬슬 알아볼랑 말랑한데 캐나다에 서식한다는 단풍나무, 캐나다 국기의 진화 과정, 다른 나라들이 만들어낸 예술적인 국기들이 그려지는 동안 캐나다인들이 그린 거. 이게 더 처참했던 게 뭐였냐면요, 캐나다 바로 옆에 그 전통의 강자라 했던 프랑스가 위치해 있었고, 프랑스는 와인에 코르크를 딴 뒤 와인이 점점 줄어드는 연출까지 선보이는 중이었다는 거. 그럼 다른 전통의 강자 독일은 그 시간에 뭐하고 있었냐고요? 네, 캐나다 국기 그리고 있었습니다. 2022년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보니 2023년에도 똑같이 엄청난 방해를 받았던 거죠.
프랑스가 와인이 점점 줄어드는 연출을 선보였다 했죠. 이렇게 그림을 넘어 움짤로 구현된 작품도 여럿 있었습니다. 히멘의 악역 스켈레토가 담배를 태우는 모습도 만들어졌고, 캔버스 하단에 그려진 작업 표시줄에서 시간이 흐르는 것도 재현됐고, 마인크래프트의 로딩 그리고 크리퍼에게 폭사당하는 애니메이션까지도 만들어졌거든요. 허나 2023년 이 모든 걸 따위로 만들어 버릴 만큼 엄청난 작품이 하나 등장하는데, 무려 배드애플이란 곡의 뮤비를 그려낸 겁니다. 배드애플 뮤비는 그림계의 둠이라 볼 수 있는데요, 별의 별곳에서 둠을 실행시키는 밈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배드애플도 별의 별곳에서 그려내는 밈이 존재합니다. 때문에 동방 프로젝트 게시판도 이 캔버스 위에 배드애플을 그려낼 계획을 세운 거죠. 동방 게시판을 비롯 오수, 배드애플 등 약 10개의 게시판이 협력한 이 대형 프로젝트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39초마다 영상의 한 프레임을 그려냈고, 장장 3일에 걸쳐 이렇게 영상을 완벽하게 구현해내고야 말았습니다. 경이로울 지경인데, 근데 이게 의심을 좀 받았거든요. 사람 손으로 이 정도로 정교한 작업을 어떻게 해낸 거냐는 거죠. 실제로 당시 봇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봇쟁이들이 기승을 부렸거든요. 아닌 게 아니라 배드애플 바로 오른쪽에 모로코가 위치했었는데, 얘네는 대놓고 봇 쓰는 걸 티내는 애들이었거든. 배드애플을 그대로 복사해서 자기네 쪽에 띄우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기도 했고요. 이러다 보니 동방 프로젝트 게시판도 의심을 받았습니다. 허나 작업 중인 이들이 켠 방송에서 보여준 것은 일종의 그래프, 이를 이용하여 다음 프레임에 필요한 픽셀의 수, 예상 오류 범위, 픽셀의 변화율을 시각화했고, 이를 바탕으로 철저한 지휘체계 아래 움직이는 모습이었죠. 리얼 루다가 수작업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상이 끝난 뒤 한 문구를 작성하죠. Voting is cringe. 못 쓰는 거 극혐이네 란 글귀를 띄워 바로 오른쪽에 위치한 모로코에 대한 디스로 피날레를 장식합니다. 아, 근데 왼쪽에는 누가 있었냐? 바로 캐나다가 있었습니다. 근데 뮤비가 끝날 때쯤 결국 캐나다도 국기를 완성했단 말이에요. 야, 끝까지 가니까 캐나다인들이 해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배드애플을 그리던 동방 프로젝트 쪽에서 힘이 남아 돌았는지 캐나다와 동맹을 맺고 국기 그리는 걸 도와줬던 거죠. 이 둘의 동맹의 증표가 바로 여기 그려진 하쿠레이 레이무입니다. 전편에서 소개드렸듯 접경하고 있는 그림끼리 동맹을 맺으면 보통 이렇게 하트를 그려 동맹의 증표로 삼는다고 했죠. 허나 이와 같이 특이한 동맹의 증표들도 있었습니다. 지브리와 카우보이 비밥은 스파이크의 담배 연기가 자연스레 구름으로 바뀌는 그림을, 영국과 LGBT 커뮤니티는 전설적인 퀴어 뮤지션 프레디 머큐리의 그림을 동맹의 증표로 삼았죠. 원신과 네덜란드는 벤티라는 캐릭터의 네덜란드 의상을 입혔고요. 독일과 네덜란드는 아예 로맨스 작품을 하나 그려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엔 아르헨티나와 포르투갈이 접경하게 되었는데, 마침 2022년 월드컵이 아르헨티나의 메시, 포르투갈의 호날두 선수의 라스트 댄스였잖아. 때문에 두 나라는 각 선수에 대한 리스펙을 담아 둘의 어깨 동무하는 모습을 동맹의 증표로 삼기도 했다는 거. 야, 이거 드라마틱하지 않나요? 물론 중간에 바지는 몇 번 벗겨졌지만. 근데 동맹의 증표 대신 아예 그림을 합쳐버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더 보이드 기억하시나요? 모든 것을 까만 픽셀로 뒤덮어 남의 작품을 파괴하던 집단, 악당을 자처하는 포지션이기에 일종의 자연재해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림 거의 다 완성해 가는데 갑자기 내 옆이 까맣게 물든다? 잘 가시고. 2023년에도 러시아 스트리머 브레티시 키노프가 러시아 밈 중 하나인 이 강아지를 그리고 있었는데, 핫불싸, 하필이면 스페인 스트리머 루비우스가 이끄는 보이드 세력 바로 옆자리였던 거야. 어디서 들어본 이름인데? 맞습니다. 1편에서 잠시 언급했던 스트리머 루비우스. 구독자 수가 총 5천만인데 아니 화력이 얼마나 강하겠어. 강아지는 끝까지 저항했지만 보이드의 악마는 점점 손을 뻗쳐왔고 결국 강아지를 쓰다듬네요? 엥? 왜 안 망가뜨림? 왜냐니? 코야, 귀여우니까. 귀엽긴 해. 이렇게 커여운 애를 어떻게 망가뜨려요. 보이드의 갑작스러운 드리프트는 꽤나 인상적인 장면이었고, 보시다시피 두 그림은 하나로 합쳐지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둘은 동맹을 맺고 캔버스 여기저기에 새로운 콜라보 작품을 그려내며 서사를 만들어갑니다. 어린 시절의 둘,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의 둘, 그리고 석양을 향해 걸어가는 친구들과의 모습을 담은 그림까지. 캔버스에서 피어난 이 둘의 기묘한 인연은 큰 사랑을 받았고, 이 둘의 우정을 담은 수많은 팬아트가 만들어지기도 했다는 거. 보셨듯 보이드가 미움만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들은 이런 기괴한 느낌의 그림을 덧그리며 자기들만의 화풍을 만들어냈고, 이 또한 일종의 작품이었기에 캔버스의 한 요소로 받아들여졌거든요. 게다가 봇을 이용하는 봇쟁이들이 하도 깽판을 많이 쳐서 욕바지가 되어주기도 했고요. 어떤 일이 있었냐? 2023년 베트남 스트리머 믹시 게이밍의 주도하에 베트남 국기가 그려졌습니다.
약 8만 픽셀의 크기를 자랑하는 거대한 국기, 그들의 화력을 잘 보여주었죠. 믹시 게이밍은 이 국기를 만들고 손을 뗐습니다만 보쟁이들이 갑자기 베트남의 국기를 마구잡이식으로 늘려버립니다. 때문에 우측에 자리했던 소규모 그림들을 비롯 오시리스의 천공룡, 원피스의 루피, 아즈텍 달력 등 많은 그림이 수복되고야 말았죠. 심피스의 루피, 아즈텍 10시간을 남기고 벌어진 일이었기에 이제 와서 그림을 살리기도 힘든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만에만 순식간에 배경이 검게 물드는데 그렇습니다. 바로 위에 멀티를 까놨던 보이드 세력이 갑작스레 아군으로 입전하게 된 거죠. 보시 먹었던 영역은 순식간에 보이드의 앞마당이 되었고 더 이상 건드리지 말라 경고라도 하듯 오시리스의 천공룡을 암흑진화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망가졌던 그림들도 자연스레 다시 그려졌는데 저는 다시 그려진 루피가 웃는 입으로 바뀐 게 참 드라마틱하고 좋더라고. 자, 제가 재미있는 장면들 찾으려고 이 타임랩스들 눈 빠지게 돌려봤는데 진짜 이상한 그림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의 그림, 특히 크기가 꽤 되는 그림이면 무조건 방해를 받거든요. 근데 이 그림은 만들어지는 시점부터 이벤트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단 한 번도 방해받지 않고 형태를 온전하는 겁니다. 해서 테크노블레이드란 게 뭔지 한번 찾아봤는데 그는 마인크래프트를 주력으로 하는 미국의 유튜버고 2022년 7월 암으로 인해 세상을 떠난 인물이었습니다. 마인크래프트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이었기에 어린 시절 그의 영상을 보며 자란 추억을 가진 이들이 즐비하죠. 그가 세상을 떠난 뒤 마인크래프트의 테크노블레이드의 상징들이 추가되었고 유튜브의 공식 계정에 그를 추모하는 영상이 올라올 정도니 그 상징성이 느껴지시죠? 이런 그를 추모하는 그림이었기에 이 난장판인 캔버스에서 마저 이 그림만큼은 누구의 방해도 없이 완성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새끼들 빼고요. 자, 이렇게 알플레이스에서 벌어진 사건들을 알아봤는데 생각해보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떠한 룰도 없이 빈 캔버스 하나 준비해준 것 뿐인데 이런 경이로운 상호작용이 일어났다는 게 말이죠. 아마 2027년쯤 다시 한번 개최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 채널이 그때까지 살아있다면 다시 한번 소개드리러 올게요. 또 보죠.